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여름 서울발 집값 상승 이후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고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 정국까지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그 상승폭이라든지 거래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은 부동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불확실성이 4개월 또는 상반기 내에 제거가 된다면 거래량 줄어드는 수준으로 저는 머물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 하반기로 전이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이어져서 공포가 지배가 된다면 아마 2차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은 정책을 추진하기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야가 모두 이제 동의하는 뭐 그런 공급 정책이라든지 뭐 1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제 이게 추진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선도지구 정비를 시작하는 1기 신도시는 정치권의 혼란과 상관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주택 공급 현안이고 주민들에겐 분담금 상승과 사업성 확보가 여전히 더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올 하반기쯤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큰 폭으로 하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저, 하고, 하중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하고도 폭등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가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8년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로 완화됩니다. 연소득 2억에서 2억 5천만 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으로 사실상 소득 제한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는 겁니다. 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됩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50% 인하되는데 1월 중순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실수요자 구매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7월부터는 3단계가 도입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작동했던 우리 지역시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라든가 아니면 탄핵 정국 자체가 오히려 주택가격의 불확실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투자 수요는 위축이 될 것이고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좀 대기 수요로 남을 가능성. 실제로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부산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누적 변동률은 마이너스 2.82%로 세종과 대구에 이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금리 움직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금이 가고 갈라진 건물의 벽, 금세 무너질 듯 위태로운 난간. 부산 삼복도로의 현재를 보여주는 아파트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 위태로운 건물에 살던 입주민 대부분이 떠나갔습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모습인 산비탈을 깎아 만든 삼복도로는 무려 5개의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6.25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생겨나 한때 부산 경제의 중심축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쇠퇴한 원도심을 대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뒷전에 밀렸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1972년 지정된 고도 제한 탓이 컸습니다. 해안 조망과 도시 미관을 위해 산에서 가장 높은 도로보다 높게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50년 넘게 지역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삼복도로 고도지구 새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2곳만 해제하며 주민 반발을 샀던 안과 달리 이번에는 8개 지구 중 6곳이 폐지나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확대된 변경안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아기들이 이렇게 어릴 때 와서 딱 보고 그때부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한 게 미루고 이제 공약만 했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LH에서 빨리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걸 보면서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해제 수준이란 부산시의 홍보와 달리 몇 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한영할 만하지만 단서 조항에 보면 모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곳곳이 재개발로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에도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삼복도로. 부산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일명 세컨드홈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사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지가 4억 원, 시세 6억 원 정도 주택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은 83곳. 부산 원도심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폐쇄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서입니다. 지역에선 원도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원도심은 노령인구와 빈집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 경고 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해줘야 그게 마땅한데 안 그래도 지금 빈집만 많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 내용이 빠졌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아주 안 좋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 이에 세계구 단체장은 즉시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위기에 대응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부산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가 좀 심했던 원도심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제외됐기 때문에 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결국 인구 감소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빨리 구성이 돼서 광역시도 포함될 수 있는 대책이 다시 한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부산 원도심은 이마저도 제외되면서 한숨과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